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하고 이제 안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 좀 상승의 움직임은 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갭상 끼우고 좀 달려갔던 부분이었고 금리 인하가 어쨌든 되었죠. 9월 안으로 뭐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뭐 말들이 많은데 우선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여파가 어느 선까지 이제 좀 밀어주느냐, 저 위에까지 밀어주고 내려오느냐, S&P든 다우존스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가는데 어, 저는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해서 막 쭉쭉 날아가서 뭐 증시가 이런 또 다른 또 상승의 그 기운을 타고 2, 3개월 쭉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라는 것이 좀 미국 대선이 남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지금의 집권 세력들은 이제 증시의 어떤 그 기운이 양으로 계속 뻗어가기를 희망하면서 뭐 관리를 하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은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 되었고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어떤 시장의 출렁거림은 없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뭐 차트를 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충분히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있고 보았고 그리고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그 머릿속에 딱 그냥 그 이 한 단어만 생각이 나요. 그냥 개별 종목. 네. 개별 종목 장세. 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올라갈 놈은 그냥 올라가고요. 올라가지 못한 놈들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네. 너무 부정적인 아니겠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 네. 부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조금 이제 좀 보자고요. 네. 좀 보면 이제 올라서려고 해요. 네, 아래에 이제 파라볼릭이 점이 땅 찍혔습니다. MACD도 음에서 양으로 전환이 되었고, 좀 더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나면 참 좋겠죠. 여기서 점을 딱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이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되돌림은 아주 괜찮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 대비해서 올라갈 폭은 남아있지만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겠다라고는 기대를 하지 말자고요.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것들 그 다음에 평단과 관리해서 비중을 확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익절을 챙겨가는 시기를 꼭 가져가자. 9월달이든 그 다음에 10월이든 상승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꼭 익절을 챙기고 좀 따뜻하게 조금 일찌감치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현대해상하고 지금 데모 이런 섹터가 한 번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또 큰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나는데 다시 이전에 관리되었던 그 가격대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풍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또 발생돼 뿡 내려앉고 지그재로 가고 있고 또 꼬리가 많이 보이고 장기 이평 깔고 가고 또 세력선 720선을 또 위에 두고 있고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맞물리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뭐 호재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의 연속이 나올 어떤 여지가 높다. 우향 추세 돌파를 했고요. 돌파 한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 기준에는 현대해상, 데모 이 두 가지 종목을 또 다시 요주의하면서 보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상한가 들어갔던 그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추세를 올려주고 있고 장기 이평도 깔고 하고 있죠. 그래서 721선, 200선을 하방에 깔고 가면서 거래량이 풍성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또 왔다리 갔다 했던 세력 패턴 종목 상방에 보면 9,000원 이상대 9,500원대에서 이제 좀 매물대가 좀 집중되어 있는데
충분히 여기도 좀 또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재뉴스 한 방이 나오면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는 어떤 재료 모멘텀이 있는 테마 종목이라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또 지겹고 그 다음에 약간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올라갈 폭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약간 꺾였는데 애매한데 전체적인 추세가 그죠?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흐름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매집하고 이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빵 올렸다가 그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떠나면 다시 조용히 또 매집했다가 또 이렇게 팍 그 주가를 급등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저형적인 세력 패턴 종목입니다. 현대에버다임, 데모, 그 다음에 유신, 히림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많이 좀 흘러내렸죠.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평단가 가까이 왔을 때 매도하고 현재 구간은 손절 시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가져가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목을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1년 전에 다 매매했던 종목인데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목만 잘 공략해도 충분히 1년간에 우리가 목표로 가진 생각했던 그런 수익률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새로운 종목들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거론하고 싶은 종목이 이제 AP 위성이 되겠죠. AP 위성은 우주 항공 테마 종목인데 잊을만 하면 올라가고요. 잊을만 하면 급등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고 우리 매매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난 6월달 이후로 추세가 중기 추세 꺾이면서 근 하나, 둘, 3개월, 4개월째 지금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변곡점에 이제 들어가는데 5개월째죠.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혹은 5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면 다음 달인데 그때 만약에 그 주봉이든 월봉이든 빨간 점이 찍히게 돼요. 근데 주봉을 본다고 하면 5선이죠. 이 5선을 해보고 안착을 할 때 선매수, 1차 매수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2차 매수를 가져가서 지금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갈 폭이 근 80%거든요. 만원대에서 18,000원, 거의 80%예요. 80%예요. 76%, 뭐 70 이상 이제 찍히는 거죠. 올라갈 폭을 본다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서까지 상승을 보면 한 대략적으로 51% 정도 봐지거든요. 가격대는 11,000원대에서 그 다음에 17,000원대. 예.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길게 좀 보면요. 여기서 조금 매매를 하면 기다리면 급등할 때 매도하면 되죠. 그리고 또 사놓고 있으면 또 급등하면 매도하면 되죠. 추세 이탈하면 좀 기다렸다가 좀 들어갔다가 손절하지 못하고 1차 들어갔으면 지금 구간은 손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든 추가 매수든 맞다. 그래서 우하향 추세가 이렇게 지금 그어지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훼손을 했지만 만원대를 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좀 보면 이게 막 급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손절 라인을 제가 꼭 드릴게요. 손절은 전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즉 9,6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종목인데 여기서 샀는데 막 쭉 미끌린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전량 손절 의견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행복 나가다가 이제 뻗게 되면 여기서는 절반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 매도는 여기서 전량 매도 의견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AP위성 흐름 잘 보시고요. 주봉, 월봉 체크 함께 하시면서 잘 검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토큰, 증권 토큰 뭐 이런 또 뭐 NFT, NFC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STO 토큰 증권, 그죠? 자, 그런 말이 좀 나오면 갑자기 급등하는 놈이 있어요.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고 그 갤럭시아 SM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도 세력 패턴 종목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 중을 좀 길게 좀 열어놓고 볼게요. 길게. 자, 지난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엄청난 큰 급등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면
좀 가져갔으면 한 100% 이상 수익이 났고요. 또 뭐 잊을만 하면 급등하고 좀 대략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50% 올라가죠. 또 잊을만 하면 올라가죠. 또 뭐 올라가면 50도 뭐 40%. 여기도 보면 또 40%. 즉 보면 100%, 50, 40, 40. 즉 1년 동안 이 종목만 잘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150% 이상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 있었던, 더 될 수도 있겠죠. 잘하신 분들은. 수익난 금액이 또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는 뭐냐면 다시 내려오면, 네, 이놈이 내려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면, 그죠? 급락이 나오거나 내려오면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있고, 갤럭시와 모니터링 상한가를 아직 못 쳤는데, 그 두 가지 종목 중에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갤럭시 SM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거래량이 되게 작아요. 예. 갤럭시와 모니터리도 거래량은 좀 되죠. 한 400만 주, 뭐 200만 주 되는데 갤럭시 SM은 비슷하나? 좀 작죠 이때는. 예. 좀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상한가 좀 강하게 밀었던 것은 갤럭시 SM이고, 그 다음에 조금 무겁게 올라갔다 하다가 좀 흔들기가 좀 심한데 어쨌든 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패턴적으로 보면 갤럭시 SM이 좀 더 패턴이 좀 더 분명하죠. 근데 좀 거래량이 좀 작다 보니까 급등락이 꽤 심하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탄력이 그러니까 상방이나 하방의 탄력이 굉장히 좀 큰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매수 시점은 갤럭시와 SM은 주봉의 저점, 그건 2,000원 중간 입장이 될 것 같고, 내려오면 보세요. 근데 갤럭시 모니터링은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추세의 끝자락 여기 7,000원대. 예. 그때까지 좀 하락이 보여주면 관심이고, 그 다음에 좀 밀리면 5일선을 이틀하고 쭉 미끄러지면 매수하지 말고 관망했다가 6,000원대 지지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양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금속이 있는데 또 잊을만 하면 올라가죠. 예, 정치 테마 종목이고, 그래서 집권 어떤 이 관련된 인물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을 해도 돼요. 망하진 않아요. 네, 퍼가 좀 많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인데, 글쎄요, 이게 또 떨어지면 올라가고 또 눌러주면 올라가고 뭐 그런 종목이라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네, 이게 주봉의 저점을 보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봉의 저점, 대략적인 저점. 네. 아니면 좀 들어가기 힘들다 생각이 들고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석유가 있죠. 한국석유는 제가 중기 추세를 그어드렸거든요. 추세 여기는 매수권이에요. 예, 매수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죠? 그러니까 한국석유도 추세 추종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흐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고, 저는 늘상 한 번씩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국석유.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도 지금 회사가 좀 왔다리 갔다 하는데, 앞서 이제 현대해바다임을 데모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어떤 건설기계 쪽이나 뭐 건축 쪽의 건설 뭐 그런 비중이 좀 작다고 생각되는 분이라고 하면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코오롱 글로벌하고 한국석유가. 근데 시추는 왠지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쪽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하고 실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매수권이에요. 예, 매수권이에요. 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죠? 네. 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실전 매매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은 ST팜이 올라가는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폭이 여기보다 굉장히 좁죠? 올라간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가져가는 거고, 혹시나 매매에서 물려있는 분이 이제 탈출하는 국면이지, 신규 매수는 절대 아니다. 신규 매수는 이럴 때가 신규 매수죠. 이것도 안 해요. 네. 이럴 때가 신규 매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합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돌파를 할 때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돌파를 이걸 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현재 구간은 거래량 없이 가볍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개인들에게 물량 좀 떠넘기고 있어요. 저는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고, 중불봉 본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관심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관심 종목이 제외입니다. 근데 공략을 못해서 되게 아깝게 봤는데 오래전에 우리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네. 아쉽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대 관심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원전주는 좀 낙폭 좀 맞았어요. 여기서 쭉 미끄러졌는데 뭐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이고 매수권이 오면 저는 그냥 매수 의견 드립니다. 여기 신규 매수, 신규. 여기는 매수권 아니에요. 네, 매수권은 여기다 매수권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제가 좀 평일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